이번 시간에는 자기상관, 오토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살펴볼 내용은 오토 코릴레이션, 자기상관의 개념과 형태, 또 자기상관 문제를 어떻게 탐지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자기상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실습 사례를 살펴봅니다. 자기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점의 오차항이 다른 시점의 오차항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고전적 최소자생법의 기본 가정을 위배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형태에는 정의 자기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이와 같은 잔차의 분포를 보일 경우 정의 자기상관,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차항이 분포할 경우를 부의 자기상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의 분포가 이처럼 비선형인데 선형으로 모형을 설정을 했을 경우, 즉 모형 설정 오류가 있었을 경우에도 자기상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상관에 문제가 있다면 고전적 최소자성 추정량은 오차항의 분산을 과소평가해서 검정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상관을 어떻게 탐지할 거냐? 우리 이분산 문제를 탐지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잔차를 그래프로 그려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입니다만은 오차항이 AR1 프로세스를 가진다, AR1의 자기상관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기상관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DW 통계량을 계산을 해서 바로 더빈 왓슨 검증을 하게 됩니다. 2에 가까운 숫자를 보일 경우에는 자기상관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불편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상한과 하한에 결정할 수 없는, 자기상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보다 작은 숫자일 때는 양의 자기상관, 이 영역보다 큰 값을 가질 때에는 음의 자기상관을 갖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브로슈 갓프리 검증법이 있습니다. 자기상관에 문제가 존재한다면은 그 차수가 더빈 왓슨 검증이 가정하는 것처럼 1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시차 변수를 가지고 자기상관에 문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현재의 오차항은 과거의 오차항과 이러한 자기상관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파라미터 추정치를 구한 다음에 결합적으로 이것이 제로인지 아닌지를 바로 검증하는 것이 브로슈 갓프리 검증법이 되겠습니다. 자기상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이분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feasible GLS 추정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feasible GLS에는 대표적으로 코크레인 오컵 방법, 브레이즈 윈스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산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강건 표준 오차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뉴이 웨스트 표준 오차, 이분산 자기상관 수정 표준 오차, 이와 같은 강건 표준 오차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간단한 실습 내용을 살펴봅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중에서 특히 필립스라는 데이터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이 두 지표를 불러와서 필립스 커브를 추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변수들에 차분 변수를 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INF라는 것은 파이썬에서는 무한대 값을 갖는 이런 값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변수명을 INF는 인플레이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디퍼런스 변수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이런 디퍼런스 변수에 대해서 expected augmented Phillips curve, 기대 부가 필립스 커브를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차분된 변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 실업률을 독립 변수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구한 잔차가 과연 AR1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태틱 필립스 커브를 추정을 해 봅니다. 여기에서는 종속 변수가 그냥 인플레이션입니다. 독립 변수는 실업률입니다. 추정을 해보고, 그 다음 잔차가 AR1 프로세스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함수 shift는 차분 변수 아니라 시차 변수입니다. 그 다음 더빈 왓슨 검증을 해봅니다. 이것은 스태트 모델스에 있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이 함수에 바로 위에서 구한 잔차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바로 더빈 왓슨 통계량이 구해집니다. 이것은 expectation augmented Phillips curve에서 구한 잔차, 이것은 static Phillips curve에서 구한 잔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브로슈 갓프리 검증을 해봅니다.
브로슈-가프리 검정이 사용할 차수는 3으로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스태틱 모델에 대한 브로슈-가프리 검정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차수는 3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한 더빈-왓슨 통계량 두 가지 필립스 커브에 대한 브로슈-가프리 검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크레인 오커 추정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Y행렬과 X행렬을 정의를 하고 GLSAR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코크레인 오커 추정법을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스태틱 필립스 커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코크레인 오커 추정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유이 웨스트 표준 오차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YX 행렬을 정의를 하고 GLSAR이라는 이런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베리슨 타입을 HAC로 이렇게 부여를 한 다음에 유이 웨스트 표준 오차를 구해 보았습니다. 이번엔 스태틱 필립스 커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을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 가운데 하나의 추정 결과는 우측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상관 문제를 위한 또 하나의 실습 내용 가운데 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 데이터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오토리그레시브 컨디셔널 헤테로스케데스티서티다 이래서 아치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주가를 Y 파이낸스를 이용을 해서 주가를 코스피와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를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값을 취한 다음에 디퍼런스를 구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RET라는 것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수익률의 시차 변수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AR1을 따르는 이러한 모형을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전차의 자선값을 구한 다음에 역시 그것에 대한 이 회귀 모형을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전차의 제곱은 그 이전의 전차의 제곱의 함수이다. 좀 전에 얘기한 오토리그레시브 컨디셔널 헤테로스케데스티시티 모형을 추정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계를 모형에서 아치, 가치, 타치 이와 같은 다양한 모형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형태의 아치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상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 있다면 바로 스태틱 필립스 커브와 익스펙테이션 오그멘티드 필립스 커브의 차이가 뭐냐, 더빈-왓슨 검정과 브로슈-가프리 검정법의 장단점을 비교해달라, 또는 유이 웨스트 표준 오차를 구할 때 공분산의 형태를 HAC라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 또 마찬가지로 계량경제학에서 자기상관 문제의 단지와 처리 방법은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이것들이 머신러닝 모형이라든지 인과 추론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간단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